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안수석입니다. 제가 소개할 논문은 Electroencephalography Based Endogenous Phenotype of Diagnostic Transition from Major Depressive Disorder to Bipolar Disorder로 다양한 정신질환들 중 MDD와 동반하여 발병하거나 임상적으로 잘 구분이 가지 않는 질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에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해당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2024년 Scientific Report에 기재된 논문으로 현재 같은 과제의 다른 세부에 계시는 순천향 의대 김지성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으로 본 논문의 저널 임팩트 팩터는 3.8이고 멀티디스키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의 Q1에 랭크된 논문입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양극성 장애 BD와 MDD에 대해 큰 차이가 있지만 몇몇 특징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정신과 의사들에게 있어 큰 관심거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양극성 장애 환자들의 첫 발병 증상은 우울감으로 이로 인한 MDD와 BD 사이의 바이오마커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EEG 네트워크 지수를 활용하여 BD, MDD, HC를 구별하는 바이오마커를 제안하였으나 해당 바이오마커는 BD를 구별하는 데에는 조금 미약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MDD와 BD를 구별하는 효과적인 바이오마커는 아직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최근 정신의학 분야에서 기계학습을 통한 분류 모델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MDD와 BD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진단 모델 구축 및 EEG 특징 등 바이오마커 발굴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BD와 MDD에 대해 신뢰할 만한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때 MDD와 BD에 대한 휴식상태 EEG 데이터를 쓰고 EEG 데이터로부터 신뢰할 만한 특징들을 찾아 높은 진단 성능으로 구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실험에는 총 68명의 MDD로 초기에 진단받은 환자 데이터로 선별하여 신경정신질환이 있거나 외상성 뇌손상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경우는 배제하였습니다. 전체 68명의 환자는 초기에는 DSM-5에 의해 MDD로 진단받고 이후 3년간 팔로우업한 결과 51명은 그대로 MDD, 나머지 17명은 BD로 질환이 발전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BIS, DERS, BDI, STAI, MDQ, VF, TA 및 TB를 활용하여 정신질환을 진단하였습니다. EEG는 62채널 EEG 장비를 활용하였습니다. 전문가에게 피험자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은 채로 전처리를 진행하였고 모든 전처리는 커리 A 툴박스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0.1에서 100Hz의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하고 DC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1Hz의 하이패스 필터를 적용하였습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1000Hz였고 눈 움직임 아티팩트를 제거한 다음 CAR을 진행하였습니다. EEG 분석의 경우 FFT를 통해 주파수 구간을 각각 델타, 세타, 로우 알파, 하이 알파, 로우 베타, 하이 베타, 감마 대역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스 이미징 관련입니다. 우선 S로레타를 통해 데이터를 이미징하였습니다. 여기서 EEG의 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드 필드 매트릭스를 활용하였고 이는 MNI 152 표준 템플릿에 따라 분할된 현실적인 머리 모델을 활용하였고 3차원 솔루션 공간은 해마와 회백질 피질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때 6239 복셀을 5mm 간격으로 추정하였고 최종적으로 66개의 ROI와 7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또 통계 분석은 마노바를 수행하여 두 그룹 간의 각 주파수 대역에 대한 스펙트럼 파워와 소스 활동 차이를 평가하였습니다. 모든 상관 분석은 다중 비교를 위해 5000 부트스트랩 리샘플링 기술을 통해 보정하였고
코엔스티 0.5의 중간 크기와 유의수준 알파 0.05를 가정하여 두 집단 간 비교를 위한 검정력 분석을 진행하였고 통계적 검정력은 0.421이었습니다. 다음은 특징 추출과 분류 방식입니다. 우선 센서 레벨 파워와 소스 레벨 활동도를 이용하여 두 환자 집단을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센서 레벨 파워에서는 65개, 소스 레벨 활동도에서는 21개의 특징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분류기는 SVM 분류기를 활용하였고 여기서 MDD 집단의 표본 크기가 BD 집단의 약 한 3배에 달하므로 가중치를 두어 단순히 클래스 불균형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진단 전이 현상 자체를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데모그래픽 결과로 데모그래픽 결과에 따르면 두 그룹에서 나이에서 유의미하게 MDD 환자군의 나이가 BD 환자군의 나이보다 많았고 그 외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주파수 파워 및 소스 분석 기반 분류 결과입니다. 해당 표는 주파수 파워 및 소스 활동 특징을 사용한 최상의 분류 성능을 나타낸 표로 우선 센서 레벨의 경우 BD 환자는 MDD 환자보다 AF3 채널에서 세타 파워와 FC5 채널에서 로우 알파 파워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스 레벨의 경우 BD 환자는 MDD 환자보다 우측 전 대상 피질의 세타파 활동과 왼쪽 해마 주위회에서 로우 알파 활동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난 최상의 분류 정확도는 80.88%로 해당 결과는 나이에 대한 정보를 무시하였을 때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나이는 두 그룹에 대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은 S로레타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를 보면 우선 세타파에서의 우측 전 대상 피질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본 표의 결과처럼 BD 환자는 MDD 환자보다 AF3 채널에서 세타 파워가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 대상 피질은 인지 주의와 조절에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 BD 유형은 인지적 결손과 기능 장애를 시사한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특징은 BD 병리 상태가 일시적이고 지속적인 특징을 모두 나타낼 수 있으나 신경생리학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MDD와 BD 사이의 복잡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각 자극 중 세타 활동 감소가 인지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기분장애가 있는 개인에서 우울증에서 조증 상태로 전환에 영향을 받는 것이 해당 우측 전 대상 피질의 세타파에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MDD 환자에 비해 BD 환자에서 낮은 알파 활동이 여기 전두엽 중앙에서 관찰되었고 이를 통해 BD 환자의 명백한 병리적 행동은 뇌 활동이 감소할 때 나타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건강한 사람에게 BD 치료제 중 하나인 감마 아미노뷰티르산을 투여하면 알파 활동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높아진 알파 활동 신경 활동이 감소하고 서로 다른 뇌의 영역 간 통신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EEG 지표와 심리인지 평가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EEG 특징 AF3에서의 세타, FC5에서의 로우 알파, 그리고 S로레타로 구했던 ACC에서의 세타, PHG에서의 로우 알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MDD 환자의 경우 FC5의 로우 알파 파워가 높을수록 트레일 메이킹 테스트 A, TA, 그리고 TB 점수가 높아져 처리 속도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BD 환자에서도 같은 알파 파워가 TA 점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인지수행 저하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전체 환자군에서는 AF3의 세타 파워가 여기 모터 임펄시비티, MI와의 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FC5 채널에서의 로우 알파는 불안을 나타내는 TAI 지표와 그리고 정서 조절 곤란 DERS 지표와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논의 부분입니다. 먼저 BD로 전환된 MDD 환자들은 안정시 EEG에서 MDD 환자들에 비해 세타 및 로우 알파 대역의 활동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세타 대역은 전두엽의 AF3 채널과 전측 대상회에서, 그리고 로우 알파 대역은 FC5 채널과 해마 주위 1항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BD의 신경생리학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EEG 특징들과 인지 및 정서 기능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리고 본 연구가 MDD에서 BD로의 진단 전환 이전 시점에서 EEG 신호를 분석하여 두 질환을 구분하려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이 이 논문의 노벨티라고 합니다. 이는 향후 진단 전환을 예측할 수 있는 생체 지표 개발에 대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끝으로 세타 및 로우 알파 대역의 EEG 활동이 병리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증가는 신경회로의 비정상적인 정보 처리와 관련이 있으며 양극성 장애의 인지적, 정서적 손상을 나타내는 병리적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도 한계점이 존재했는데요. 우선 전체 샘플 수가 적었고 BD 환자군이 BD2에만 국한되어 있어 일반화 가능성이 떨어지고 약물치료나 정신과적 중재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마찬가지로 한계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EEG 신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약물 이력이나 치료 개입 정보를 수집하고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끝으로 BD 환자에서는 증상의 상태가 EEG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EEG 측정 당시 기분 상태가 상세히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를 통해 MDD와 BD 환자의 진단이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S로레타 같은 방식으로 이미징을 하면 결국 데이터를 2D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연산량 자체는 많을지라도 해당 데이터를 인풋으로 활용하여 딥러닝 이후 제가 예전에 했었던 LRP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해당 인풋 데이터들이 기존 EEG 데이터에 비해 조금 더 조밀하게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설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